안녕하십니까, 정영태 교수입니다. 오늘은 정치, 정치학 이야기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치란 사회 갈등을 생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한국 사회에서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따라서 갈등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특히 사회 갈등을 관리하는 것이 정치이므로 사회 갈등 관리의 중요성은 곧 정치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 올해 사회적으로 파장이 가장 컸던 사건,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미투이죠. 올 1월 서지현 검사가 검사 조직 내 상급자에 의해서 성폭력을 당했다는 폭로가 올 초에 있었습니다. 이후 이런 미투 운동은 문학의 대학, 정치권, 심지어는 중고등학교로까지 확산이 되었죠. 그래서 올 한 해는 미투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했던 한 해이었기도 합니다. 미투와 더불어 갑질도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갑질은 알다시피 조직 내 상급자에 의한 하급자에 대한 권력 남용, 인권 유린, 권리 침해 이런 것을 이제 지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2010년 SK그룹의 M&M 최철원 대표가 자기 회사 노동자를 폭행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갑질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죠. 그 이후로 매년 갑질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폭로가 되었고, 올해도 어김없이 갑질 사건은 많이 터져 나왔습니다. 방금 살펴본 미투와 갑질은 언론 보기에는 다른 것 같지만 공통점이 하나가 있죠.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것입니다. 조직 집단 위계 질서에서 윗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아래 사람에 대해서 자신이 가진 권력을 남용 오용하여서 아래 사람의 인권이나 권리를 침해한 것이죠. 이걸 이제 갑질이고 또 미투이기도 합니다. 미투의 경우에는 상급자가 보통 남성이고 하급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적인 어떤 갈등, 남성과 여성 간의 갈등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그 본질은 기본적으로 권력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어떤 갈등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투와 갑질의 공통점은 그간의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정치적인 억압이든 사회적인 억압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정치적으로 민주화되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개인주의화 또는 개방화, 민주화가 진척됨에 따라서 개인들이 그동안에 참았던 당했던 그런 인권 침해 사례들을 이제 폭로하기 시작함으로써 드러나게 된 것들이죠. 즉 다시 말하면 잠재됐던 갈등이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형적인 개인 대 개인 간의 갈등이고요. 개인과 갈등 이외에 우리 사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집단 간의 갈등은 있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노사분규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는 노사분규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초기에는 민주화 직후에는 한 해에 2,000건이 넘는 파업이 이제 발생을 하기도 했고요. 그 정도로 이제 심각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은 이전에 비하면 훨씬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노사분규는 여전히 심각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013년을 보면 노동행위에 따른 노동손실 일수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이 1위죠. 그 다음에 이제 영국, 미국, 호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노사관계나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훨씬 앞서 있다라고 할 수 있는 특히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노사분규가 한국의 100분의 1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노사관계는 굉장히 평화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우리 한국은 그런 나라에 비하면 노사분규가 너무 심하다, 사회갈등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집단 갈등은 바로 이제 집회인데요.
주로 이제 서울의 경우는 광화문에서 이제 모이죠. 광화문 사거리에서 자신들이 가진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 불만들을 이제 표출을 하고 정부나 관련 기관들이 시정하기를 요구하기 위해서 모이는 집회입니다.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요. 집회를 하게 될 경우. 그래서 경찰 통계에 의하면 2001년 이후 매년 10,000건 이상의 집회 신고가 있어 왔고요. 2017년에도 10,000건이 넘었습니다. 올해도 아마 넘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만큼 우리 한국 사회는 집회도 대단히 많다. 자, 집회 나가면 한두 시간은 보통 있죠. 물론 이제 주말에 하기 때문에 휴식 시간은 이제 하는 거라 생산에 직접 관계는 없지만, 만약에 이걸 좀 더 평안하게 쉬어서 일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집회 자체가 평일날 뭐 있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로 인한 손실이 얼마나 큰지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소송사건인데요. 소송사건은 앞에서 봤던 노사분규나 집회와는 달리 이 개인에 의한 것이고, 대부분. 그리고 이제 갈등을 해결 방식이 앞에 두 개는 어떤 집단의 힘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소송사건은 법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즉 갈등을 해결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것도 갈등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사건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갈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자, 소송사건 보면요. 2011년에 국가나 행정,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의 경우 2011년에 37,000건이죠. 2017년에는 49,000건에 달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435만 건에서 2017년에 483만 건 정도로 늘었고, 가사소송 역시 14만 건 정도에서 16만 건 정도로 크게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법에 의한 갈등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소송 사건을 보았더니, 이 소송을 통한, 소송의 형식을 통한 갈등도 여전히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2009년, 2013년에 재밌는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2005년에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진위계수라든지, 그 다음에 정부의 관리 능력을 나타내는 어떤 갈등 관리 능력을 나타내는 어떤 지표들, 이런 것들을 써서 사회 갈등 수준을 국제 비교를 했는데요. 그 결과에 의하면 2005년에는 한국은 OECD 27개국 중 갈등이 네 번째로 많은 나라, 그리고 그로 인한 손실이 300조에서 400조 원에 달한다라고 나왔고요. 2010년의 경우에는 27개국 중에 2위로 껑충 올랐고요. 대신에 손실액은 좀 줄었습니다. 82조에서 246조 원으로 좀 줄어들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낮은 이 손실 금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 수준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기만 하더라도 GDP가 7 내지 21%가 증가할 수 있답니다. 그만큼 우리는 사회 갈등으로 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 우리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우리 예산하고 비교를 했더니요. 20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정부 지출이 292.8조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해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82에서 246조 원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최소한 3분의 1에서 약 6분의 5 정도를, 정부 예산의 3분의 1에서 6분의 5 정도를 갈등으로 날렸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만큼 우리가 갈등으로 해서 많은 손실을 입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돈이면요, 우리 갈등으로 해서 잃어버리는 경제적 손실을 일이 얼마만큼 큰 돈인지를, 중요한 돈인지를 유치원 생비하고 대학생 등록금과 대비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게 그 심각한 중요성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치원 생비의 경우에 총 인원이 유치원생이 67만 5,998명이었습니다.
근데 1인당 원비가 월 50만 원이었으니까요. 이걸 1년으로 계산하면 4조 560억 원입니다. 이걸 우리 사회갈등 손실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예,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사회갈등 조금만 줄이면 이 원비 다 해결됩니다. 젊은 부부들 애기 낳아 정말 힘들잖아요. 원비까지 이렇게 되면 더 힘들잖아요. 그거 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아마 사립학교의 갈등, 사립 유치원과의 갈등 문제도 이게 만약에 갈등만 좀 줄인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재정적인 기반이 마련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대학 등록금을 보면 2018년에 대학생, 전문대학, 교육대학, 4년제 대학 포함해서 270만 정도인데요. 등록금이 300만 원에서 약 800만 원 정도예요. 1년치. 그걸 이제 총액을 냈더니 약 21조 원이에요. 근데 사회갈등이라는 손실액이 82조에서 246조 원이니까 이거의 4분의 1에서 약 11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따라서 갈등만 조금만 줄이면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아니면 반값 등록금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우리 사회갈등을 해서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갈등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사회가 복잡해지고 또 다양한 이해관계 간의 충돌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는 그 갈등이 개인 간에 또 민간 수준에서 해결이 안 될 경우에 국가가 결국 해줘야 되거든요. 하다못해 이제 법원에서 법적인 판단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법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정책 자체가 좋은 정책이면 갈등도 그만큼 줄어들 거니까요. 그 정책을 다루는 국회가 일을 좀 더 잘한다면 훨씬 갈등도 줄어들고 갈등이 생긴다 하더라도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국회 내에는 다양한 이익,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지역, 남녀를 대표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이미 진출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또 생산적으로 대화 타협, 시간적 여유를 갖고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고 갈등이 생기면 조정을 해준다면 충분히 우리 사회의 갈등은 충분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치인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뭐 아시다시피 그간 우리나라 정치인들, 특히 이제 국회의원들 이랬습니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뭐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면 자기 뜻대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야당을 배제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부수는 일도 있었고요. 도끼를 들고 나오기도 하고 이런 기구를 들고 봉을 들고서 깨부시는 일도 있었죠. 이걸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도 많았고요. 또 이런 갈등 때문에 어차피 또 다시 논의해야 되니까 시간적 낭비도 많고 그래서 사회 갈등으로 인한 손실을 국회가 줄여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보태는 꼴을 모습을 보여왔단 말이죠. 이제부터는 그런 모습을 이제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018년, 2019년, 2018년까지는 그랬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제발 정치인들이 좀 바뀌었으면 합니다. 좀 바뀌어서 우리 국민들이 보다 생업에 열중해서 갈등도 줄이고 그래서 생업에 종사해서 우리 국민소득도 좀 더 높아지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012년에 국회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폭력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여전히 여야 국회의원들 간의 갈등은 여전히 진행되고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선거제도 자체가 영화게임이고 이기고 지고밖에 없는 그런 제도인데다가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지나치게 정치만을 의식해서 선거만을 의식해서 정책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2019년부터는 정치인들도 생각을 바꾸고 또 영화게임을 만들고 있는 선거제도도 좀 손을 봐서 좀 더 평화로운 대화 타협을 통해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정치인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얘기 이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새해에도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신 바 모두 이루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럼 새해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